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미국에서 들어온 긴급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켰는데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미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데 더 이상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으며 특히 중국 경제는 내리막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니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다면서 연준을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19일이죠. 한국 시간 20일 새벽 4시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시켰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2018년도 들어서 올해 마지막 4번째 금리를 인상시킨 겁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번 2.25에서 오늘로써 2.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국은 11월 30일 날 1년 만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로 인상을 시켰죠. 그러면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0.75% 차이가 됐습니다. 0.75% 정도는 크나큰 한국에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만약에 1% 차이가 된다면 자본 유출이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한국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즉 금융시장에 크나큰 지갑 변동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2019년도에도 3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겠다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2.5%가 되었는데요. 내년에 3번을 인상시킨다면은 내년에 미국의 하반기에 가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무려 3.25%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019년도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상반기인 1, 4분기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단행한다면 한국은행은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019년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는 8번이 열리게 됩니다. 1차가 1월 24일, 2차가 2월 28일, 3차가 4월 18일, 4차가 5월 31일이 되겠는데요. 2019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아마 2019년 상반기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단행할 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요, 지난 11월 31일 날 1.5%에서 1.75%로 인상시키면서 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또 어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를 또 인상시켜서 아마 조만간에 모든 우리나라 국내 8개 은행들의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번 기준금리를 단행시켰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상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롬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단행했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 불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제롬 파월 의장은 미래를 읽는 통찰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게 된다면 지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도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수년 동안 돈풀기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채를 안고 자산을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버블, 거품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가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채를 안고 이런 자산을 매입한다는 그러한 투자 전략은 독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제2의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의장이 선제적으로 이번에 그런 어려움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단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난 9.13 정책 이후에 지금 부동산이 서울에는 아파트가 거래가 지금 절벽인 상태인데요. 9.13 정책으로 정부가 어떠한 걸 내세웠습니까? 강력한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소위 DSR도 규제를 했지요. 그리고 강력한 세제를 강화시키고 또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시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있지요. 만약에 저금리가 되고 제로 상태라면은 너도나도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독성 자산이 양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차단하고요. 부동산 거품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도 내년에 상반기 빠르면 1사분기에도 기준금리를 단행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은 미국의 기준금리 단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